이제 국내 스타트업 씬에서는 알토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이것만으로도 되게 긍정적인 브랜딩이 되는 것 같고요. 알토스의 신규 포트폴리오라는 이유만으로도 되게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입니다. 예, 저희 아스쇼는요, 회사의 신입사원이 봐도 좋고요. 대리님이 보셔도 좋고요. 팀장님이 보셔도 좋고요. 사장님이 보셔도 좋고요. 무엇보다 미래의 사장님이 보시면 더욱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새해에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 이 스튜디오에는 저희 조혜리 기자님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조혜리 기자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에서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보이시들을 아주 자세히 뜯어보는 코너입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저희 아웃스탠딩에서 원래 스타트업 DB라는 그 문서로 굉장히 각 기업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VC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각 VC들이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투자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사실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쉬운 콘텐츠로 풀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이 영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첫 순서인 만큼 우리 중에서 아웃스탠딩 기자 중에서 가장 VC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조혜리 기자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첫 순서인 만큼 정말 엄청난 VC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할 VC는 바로 알토스 벤처스입니다. 네. 별명이 무려 유니콘 제조기인데요. 이게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전혀 과한 별명이 아니에요. 이게 대표 포트폴리오 중에 유니콘인 곳만 제가 몇 군데 꼽아봤거든요. 그런데 크래프톤, 토스, 배달의 민족, 하이퍼 커넥트, 쿠팡, 두나무, 직방, 크림, 그러니까 몇 개만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다가 아니라 사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중 한 곳만 사실 포트폴리오에 있어도 웬만한 VC들이 시그니처 딜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단한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다 알토스 한 곳에서 투자한 곳들이라는 거니까 실제로 업계에서 존재감이 정말 대단한 VC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금 그 지혜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 스타트업 DB의 알토스 벤처스는 없거든요. 네, 없어요. 그런데도 이번 코너의 첫 순서로 정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VC DB에 그 알토스가 없는 이유는 미국 VC이기 때문에 국내 VC 공시의 정보가 뜨지 않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모아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상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은 다른 데서는 보실 수가 없어요. 네, 그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알토스가 누가 설립한 건지, 언제 설립한 건지 여기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토스 벤처스는 1996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탠포드 MBA를 졸업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공동 설립한 VC입니다. 당시 동양그룹에서 실리콘밸리에 투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를 추진할 만한 인물들을 찾고 있었다고 하고요. 스탠퍼드대 경영학 교수였던 황승진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당시 스탠퍼드에서 MBA를 발입던 김상백 대표, 이분이 알토스 초기 멤버이시거든요. 이분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남호동 대표, 김한준 대표가 의기투합해서 알토스 벤처스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앤서니 리 매니징 파트너가 합류를 했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곳이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전 사실 동양그룹이 뭔가 그 시작에 있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러게요. 아셨던 분들 있어요? 계시긴 할 겁니다. 그 생각보다 좀 오래된 곳인데 설립 직후에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한국에서 되게 압도적인 1등 느낌인 그런 알토스이긴 하지만 알토스도 설립 초반에는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1996년 설립 당시만 해도 알토스는 신생 VC일 뿐이었으니까요. 설립 직후에 만들어진 펀드 2개가 있는데 이거 다 동양그룹으로부터 출자를 받았었다고 해요. 근데 1996년 직후라고 하면 사실 되게 이제 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일단 1998년 이쯤에는 외환위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이때 알토스의 LP 동양그룹도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1998년에는 투자를 안 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인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알토스의 펀드 2개 총 자금의
3분의 2만큼 그러니까 활발하게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문제는 이때가 닷컴 버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의 가치가 되게 높았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난 직후에 큰 손실을 그랬겠네요. 본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를 모집할 때부터는 전략을 조금 수정했대요. 보니까 부트스트래핑 방식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 기술 회사에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던 게요. 이건 김한준 대표님께서 어떤 행사에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알토스가 닷컴 버블 시기에 투자했던 회사 중에 후속 투자를 못 받은 회사가 있었대요. 근데 사실 그 시기에는 투자를 못 받기도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못 받은 이유는 창업자들이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고 백그라운드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버텨야 했던 회사였다. 그래서 알아서 매출을 내면서 버틸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이 회사가 닷컴 버블이 깨진 뒤에도 계속 돈을 벌면서 하던 대로 하면서 잘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진정한 회사구나. 깨우침을 얻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꽤나 흥미로웠고요. 지금 상황에도 되게 약간 인사이트를 주는 대목이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모펀드부터는 또 중요한 변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한국 기업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로소.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펀드의 최대 10%까지는 미국 외 국가의 기업에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뭐 창업자들이 한국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들인 만큼 한국 투자도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모펀드를 모집하는 게 순탄치 않았어요. 원래 그렇죠. 예, 왜냐하면 1호, 2호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가 안 좋은 상태이셨던 거고요. 다른 원래 그 출자를 해달라고 찾아가야 되는 LP들도 닷컴 버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였으니까요. 이래서 사모펀드가 2001년에 펀드레이징을 시작했지만 2005년에야 결성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오래 걸렸네요. 그쵸. 네. 그래서 아무튼 되게 천신만고 끝에 사모펀드를 만든 이후에 이 펀드로 투자를 조금 했겠죠. 손실은 안 났지만 목표치보다는 좀 낮은 성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를 만들 때에는 너무 안정적으로 가도 안 되는구나 해서 조금 더 성장세가 가파른 회사들, 뭐 나름 이제 연 매출 성장세가 몇 프로 이상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늘렸고요. 해외 투자 비율도 이때부터는 15%로 올렸습니다. 근데 참 재밌네요. 지금은 알토스 누구나 다 알토스에 투자받고 싶어하고 그런데 사실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서도 알토스도 처음에는 조금 삽질을 했다. 굉장히 인간미가 있고 오히려 친근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알토스가 한국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그 다음부터인가요? 네. 그 2012년쯤부터 알토스가 좀 또 다른 분기점을 맞았다고 해요. 이게 펀드 1, 2호는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고 3, 4호는 수익률이 잘 나올 것 같긴 했대요. 하지만 아직 회수가 안 된, 엑짓이 안 된 상황이었던 거죠. 이쯤이. 그러니까 약간 보릿고개 같은 시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이 시기에 알토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계속 VC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대요. IT 업계에서 한국 시장의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판단을 했고요. 인프라가 그만큼 되어 있고 IT 분야에서는 앞서 있다, 한국 시장이. 그리고 알토스는 또 마침 창업자들의 배경이 한국이죠. 그리고 이때 이미 2012년쯤에는 판도라 TV나 크래프톤, 당신의 이름이 블루홀이었죠. 네. 그리고 아닌 배달의 민족. 이런 한국 포트폴리오를 몇 개 확보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좋은 기업들이 있긴 있더라. 여러모로 할만하다. 가능성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결국에는 KOF 1호 펀드가 2013년 결성을 시작해서 2014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 KOF라는 게 코리아 오퍼튜니티 펀드의 약자인데요. 딱 이름에서 한국에서 기회를 찾겠다. 네,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KOF 펀드랑 뭐 알토스의 다른 펀드로 한국 기업에 공동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펀드로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꼭 막 칼로 베듯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뉘진 않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한국 투자를 한 시작이다라고는 확실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KOF 1호 펀드의 첫 포트폴리오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전설의 시작 이런 전설의 시작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죠. 이제 그리고 그리고 동시에 2014년부터는 서울에 사무실을 설립했어요. 아, 그때부터 만들었군요. 예, 저희가 아는 알토스의 한국 오피스가 그때부터 있었고요. 현지팀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특히 알토스 포트폴리오사였던 이음의 창업자 박희은 파트너가 이때 알토스 한국 오피스에 첫 번째로 합류를 했는데요. 사실 뭐 지금 한국에서 알토스 하면 김한준 대표님 다음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칭도 있잖아요. 다들 박희님이라고 부르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 재밌네요. 옛날 얘기들 하니까 재밌네. 그렇다면 한국 진출이 성과는 어땠나요? 예, 단연 눈부셨죠, 엄청. 눈부셔. 예. 네, 주요 딜들이 이루어진 시기를 보면 2006년에 판도라 TV에 투자하면서 한국 투자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2009년 블루홀, 현재 크래프톤에 투자를 했고요. 2011년에 쿠팡, 2012년에는 배민과 하이퍼 커넥트에 첫 투자를 했고요. 2014년에는 토스에 투자했죠. 지금 소름 돋잖아. 어떻게 부러워요. 홈런을 계속 이렇게 칠 수가 있지? 물론 이제 중간 안 된 것도 분명히 많은데, 제가 또 초기에 이루어진 것들 그리고 알려진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굵직하고 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회사들의 투자 스토리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뭐 다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재밌고요. 드라마 왜 봐? 현실이 드라마인데 그렇군요. 특히 2021년에 그간 투자했던 건들의 회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이 딱 한 해에만 4개 회사가 IPO, 5개 회사가 M&A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크래프톤이 뭐 대표적인 IPO 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배달의 민족과 하이퍼 커넥트가 대표적인 M&A 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에 이 KOF 첫 번째 펀드가 청산이 돼요. 멀티플이 19.3배, 그리고 IRR 58.2%를 달성했습니다. 말이 되는 숫자인지요. 네. 참고로 멀티플이 원금 대비 수익금이 몇 배 된다 이런 건데 첫 번째 펀드의 전 금액보다 19.3이니까 거의 20배? 예, 만드셨다는 거고요. 네, 내부 수익률은 여기에 좀 시간이 반영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연평균 수익률이라고도 말하고요. 둘 다 당연히 되게 높은 숫자이고요. 제가 최근에 뭐 2008년 빈티지라고 해서 2008년에 만들어진 펀드들의 그 IRR을 이렇게 잘 나온 것들을 비교하는 기사들을 썼는데 한 막 10% 이상 막 20% 이렇게만 돼도 되게 높은 수치였다는 근데 거다. 지금 네, 58.2%니까 이게 정말 엄청 거짓말 같은 숫자인데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은 워낙 유력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높은 회수 수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VC가 아니지만서도 배가 몹시 아프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스타트업 업계에서 알토스 벤처스가 현재 어떤 평을 받고 있고 어떤 입지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진출한 이후 성과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 덕분에 일단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그 스타트업 관련 단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창업자가 가장 선호하는 VC랑 AC를 집계를 합니다. 네, 여기서 6년 연속으로 창업자가 가장 선호하는 VC에 선정이 됐고요. 뭐 솔직히 제가 창업자라도 투자받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알토스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좀 극과 극을 달리는 데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투자받고 싶은 VC다 이런 평을 받는가 하면 반대로 스타트업 기업 가치의 뭐 거품을 좀 조장하지 않았냐, 약간 후속 투자 전략도 기존 포트폴리오사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건 아니냐, 뭐 약간 한국 투자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런 해외 약간 투자사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도 조금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게 이런 평이 나오는 게 한국의 VC들이랑 다른 면이 좀 많기 때문인데요. 뭐 여러 가지 면들이 많지만 한 문장으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소수의 포트폴리오에 오랫동안 집중 투자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토스가 국내 투자를 처음 한 게 2006년이고요. 본격적으로 한 게 2014년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 걸 2014년 기준으로 둬도 올해가 벌써 2024년이에요. 그러면 벌써 국내 투자한 지 10년이 이제 다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4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알토스가 한국 기업에 투자한 총 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투자한 포트폴리오는 8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적습니다. 그래서 평균 치면 뭐 한 곳에 100억 넘게 했다는 건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러게. 거거든요. 이게 물론 지금 막 뭐 10억, 20억 이렇게 넣은 포트폴리오도 있을 테니까 평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수백억 수준을 쏜 포트폴리오도 꽤 많다는 이야기고요. 네, 이게 당연히 알토스라도 한 번에 막 몇백억씩 쏘지는 않고요. 그만큼 후속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스에는 7번이나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토스뱅크에도 하도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금액 비율로 들여다봐도 후속 투자 비중이 진짜 큰데요. 2022년에는 알토스가 한국에 총 4,75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그중에 3,750억 원이 후속 투자였어요. 예. 후속 투자했었네요. 그렇죠. 2023년에는 더 큽니다. 총 3,460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3,288억 원이 후속 투자예요. 와. 그리고 신규 투자는 매년 뭐 10곳, 8곳 이 정도씩 하는 편인데 2023년에는 확실히 알토스도 조금 신규 개수가 줄긴 했더라고요. 5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후속 투자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왜 이렇게 후속 투자를 많이 하는 건가요? 네, 뭐 일단 앞선 그런 히스토리를 거치면서 포트폴리오들을 되게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지켜봐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멤버분들이랑 좀 이거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나눌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뭐 약간 크래프톤, 토스 이런 회사들 같은 사례들을 보면서 장기 투자 철학이 진짜 옳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크래프톤도 2007년에 설립된 이후에 되게 오랫동안 어려웠고 이것 때문에 투자사들이 펀드 만기를 연장해야 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배틀그라운드가 출시되면서 상황이 뒤집어졌죠. 이거는 뭐 알토스의 입장만 놓고 보자면 2009년에 투자해서 2017년에야 뭔가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8년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셈인데요. 그 전에 팔았다면 아마 아무 수익이 안 났겠죠. 근데 뭐 사실 약간 장기 투자가 좋다, 후속 투자로 계속 밀어줄 거다 이런 얘기는 오히려 쉽지. 되게 많이들 하세요. 이게 좋다는 이상적인 이야기는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어떻게 정말할 수 있지?가 더 궁금했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요소들이 분명 존재했는데요. 뭐가 있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펀드 만기가 되게 길어요. 얼마나 되죠? 네, 한 12년, 14년 정도인데요. 국내 벤처펀드가 대부분 7년에서 8년 정도의 그러게요. 만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 집행이 초기 3, 4년 정도에 다 끝나고 한 기업에 투자해서 이렇게 회수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대충 3년에서 5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이 기업이 한 5년쯤 뒤에 잘 될까? 팔면은 많이 올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알토스는 기본 12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이것조차 LP의 동의가 있으면 더 연장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한 10년은 기다려줄 수 있게 되겠죠. 한 기업들이 성장을 할 때. 이게 가능한 건 그만큼 LP들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뭐 알토스 측에서 말씀하셨고요. 네. VC 치고는 지분을 되게 많이 확보하는 것도 독특한 면이에요. 통상 15%에서 20%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근데 VC들이 10% 이하만 확보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많고요. 그러게요. 애매한 지분을 확보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존재감이 있는 지분을 확보해서 회사의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혹은 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서겠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알토스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되게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국내에서도 되게 초창기부터 홍보나 HR 전문가를 영입해서 포트폴리오를 돕는 팀을 따로 꾸린 케이스거든요. 요즘은 그로스 팀이라고 네, 많이들 부르시는데요. 뭐 이제 사실 VC들도 포트폴리오에 자금 외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주는 부류랑 아닌 부류로 많이 갈리는데 알토스는 아주 적극적으로 주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좀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창업자들이.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저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의향이 있는 분들이 알토스에서 투자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는 말. 네. 이게 또, 그걸 받기 싫은 분들에게는 사실 이게 장점이 아닐 수도 그쵸, 약간 있고요. 좀 네. 왜 이렇게 개입하지? 이렇게 생각할 그쵸. 수도. 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고 싶어 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세간에는 알토스에서 투자를 받은 대표님들 특유의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좀 있어요. 근데 알토스에서도 재밌게도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공통점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알토스의 김한준 대표님이 막
더더더 이렇게 요구하는 거 유명한 트레이드 마크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 골프 가방에도 더더더라고 새겼다고 뭐 사진 본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저는 그 네. 한때 그 한 해 마무리하면서 다이어리 굿즈로 더더더 새겨가지고 만드셨다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포트폴리오사들을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더더더를 이겨낼 만큼 욕심이 많은 분들이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좀 했고요. 그 이야기 나눴던 알토스 파트너 한 분은 우리는 말 잘 듣는 대표님들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 멋있는데? 약간 멋있죠? 네, 이런 것도 인상 깊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알토스 패밀리의 담장 안으로 들어가면 물론 굉장히 소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무한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걸로 유명한데요. 뭐 약간 성장을 위한 지원도 물론 되게 유명하고 명성이 높지만 개인적으로 또 인상 깊었던 거는 김한준 대표님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창업자의 구주를 사는 데 되게 적극적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막 구주를 사주면서 빨리 팔지 말고 더 키우자. 이렇게 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상장을 해서 어쨌든 만약에 구주를 못 팔면은 그 창업자는 상장을 해서 엑시스를 하고 싶어서 빨리 상장을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이제 구주를 사줌으로써 그런 니즈를 해소해주면서 잠시 해소해주고 상장 급한 거 아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를 더 키우자.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게 좋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무섭기도 하죠. 예. 왜냐면 상장하고 털고 싶을 수도 있잖아. 창업자는 솔직히.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해내라고 하지만 근데 해내죠. 이런 느낌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창업자의 구주 매입에도 되게 적극적인 VC잖아요. 그래서 세컨더리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한도가 넉넉하게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있는데 여기는 VC들의 세컨더리 지분 매입 한도를 20%로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17년에는 업종까지 바꿨대요. SEC의 감사를 받는 대신에 약간 세컨더리 룸이 조금 더 많아지는 RIA라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이걸로 바꾸기까지 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구주 매입에 좀 적극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알토스 자체가 포트폴리오사들이랑 관계를 깊게 맺는 성향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사들끼리의 커뮤니티도 되게 활발하고 끈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알토스 포트폴리오사들 모여가지고 저녁 먹는 짤 되게 유명한 거 있거든요. 알아요. 네. 거기 막 알토스 김한준 대표님이 가운데 앉아있고 막 토스, 배달의 민족, 소카, 당근, 크래프톤, 직방, 지그재그 막 이렇게 쭉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마피아네 이런 생각이 드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라인업인데요. 여러모로 이제 국내 스타트업 씬에서는 알토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이것만으로도 되게 긍정적인 브랜딩이 되는 것 같고요. 알토스의 신규 포트폴리오라는 이유만으로도 되게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인터뷰 다니거나 이제 대표님들이랑 팀 미팅하면 어디 투자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뭐 알토스가 많이 나옵니다. 네. 알토스 투자 너무 받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정말 재밌네요.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알토스의 히스토리를 짚으면서 현재 상황까지 좀 자연스럽게 흘러봤는데 그 보통 VC의 규모를 가늠할 때 AUM, 바로 총 운용 자산을 많이 보잖아요. 네. 요게 알토스의 AUM은 얼마나 되나요? 사실 정말 전체 AUM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알토스는 우리는 AUM 기준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면서 좀 안 밝히시거든요. 극구 안 밝히세요.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조금 제한적인데요. 그 한국 투자를 메인으로 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KOF 펀드는 좀 몇몇 정보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찾아봤는데요. 일단 KOF 펀드는 최근까지 6개가 만들어졌고요. 3호는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얼마짜리인지 못 찾았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나머지 5개 펀드들을 합치면 15억 달러 정도가 나와요. 이러면 2조 원. 한화로 2조 원? 네, 이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3호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KOF 펀드의 규모 추이도 저는 재밌었던 게 처음에는 1호 펀드가 그 700억 원 규모 정도였는데 최근 만들어진 6호 펀드는 한 6천억 원 정도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KOF 펀드들의 규모도 이제 계속 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알토스의 전체 AUM은 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리고 KOF 펀드들만 쳐도 국내 VC 상위 10위권 안에 가볍게 들 수 있다.
근데 사실 알토스는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VC이기 때문에 한국 VC들이랑 아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한국 펀드만 쳐도 최소 2조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는 알토스 벤처스의 창업자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분들인가요? 네, 알토스 벤처스의 창업자는 원래 3사람입니다. 김한준 대표, 남호동 대표, 김상백 대표 3사람인데요. 앤서니 리 매니징 디렉터가 조금 나중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백 대표는 2010년 초반쯤에 나갔고요. 그래서 남은 3분 중에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김한준 대표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김한준 대표는 1965년생으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몇 번 얘기하셔서 아주 정확한 정보인데요. 네, 그리고 1976년부터 미국 시카고에 살기 시작했고요. 네,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엄청 엘리트 코스래요. 우와. 네, 그래서 당시 시카고에서 한국 출신이 여기 입학했다? 그게 뉴스가 될 정도였다.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주한미군 장교로 2년 정도 보냈고 그 다음에 뭐 공병대 본부 이렇게 옮겼는데 여긴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였다고 하네요. 그게 너무 갑갑해가지고 이제 제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 MBA를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난 이제 친구랑 같이 컨설팅 펌 부주일런 해밀턴이란 곳을 공동 창업했고요. 이 시기쯤에 김상백 대표와 남호동 대표를 만나서 알토스 벤처스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근데 뭐 이분은 한국에서는 거의 스타트업 업계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진짜 구루죠, 구루. 예, 분이시고요. 이분 페이스북을 팔로우하시면 투자한 포트폴리오들에 대한 이런저런 소외 이야기를 많이 보실 수 맞습니다. 있고요. 참 열심히 하셔, 그렇죠? 바쁘실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도 이분 과거 발언들을 리서치하다 보면은 그냥 그 자체로 공부가 많이 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호동 공동 창업자 보통 김한준 대표님은 한킴, 남호동 공동 창업자님은 호담 이렇게 쓰시던데 김한준 대표님보다 한 살 적으시더라고요. 사실 연도를 명시한 자료는 제가 못 찾았는데 1966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요. 1988년에 미국 사립 명문대인 하베이머드대를 졸업하고 베인앤컴퍼니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초대형 VC인 트리니티 벤처스에서 VC 경력을 시작했고요. 1994년에는 실리콘 그래픽스에서 제품 매니저로 일하다가 알토스 벤처스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분이 꽤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팟캐스트에도 여러 번 나오고 계시고요. 그렇군요. 네, 추천도 받았지만 듣지는 못했습니다. 영어로 하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냥 웃지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매니징 디렉터이지만 역시 또 앞선 두 분이랑 동급으로 GP로 활동을 하고 있는 앤서니 리 매니징 디렉터가 있습니다. 알토스 이전에는 이볼브라는 곳을 포함해서 3개의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파트를 주로 담당을 했고요.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일한 적이 있는 분입니다. 뭐 역시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긴 한데 알토스에서는 이렇게 3분이 모두 GP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급으로 생각해달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김한준 대표님은 뭐랄까 굉장히 친근감이 있습니다. 항상 페북에서 보거든요. 김한준 대표님 페북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죠. 이제 혜리님이 쓴 기사가 올라간 적도 있어요. 알토스랑 관련 없는 기사였는데도. 예. 그래서 그 기사 역주행하지 않았나요? 원래도 굉장한 히트 기사였지만. 그런가요? 그렇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분석해보지 않았는데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공유해주신 이유는 좀 그냥 짐작을 해보자면은 그 기사가 사실 그 스타트업이 폐업을 할 때 약간 VC들도 약간 동의를 약간 잘 해주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그 기사였잖아요. 근데 원래 김한준 대표님이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계속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들을 찾아보니까. 네, 빨리 잘 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네. 아무튼 업계 최고의 구루도 아스의 기사를 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짚으면서 어쨌든 이분의 업력을 다시 이렇게 텍스트로 들으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알토스 벤처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쭈르륵 한번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어떻게 투자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알토스는 대표 포트폴리오를 꼽을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난감하군요. 네, 근데 진짜 고르고 골라서 꼭
이제 할 만한 얘기거리가 있는 곳만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크래프톤입니다. 투자 당시의 이름은 블루홀이었죠. 맞습니다. 알투스는 2009년에 블루홀에 85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일단 당시만 해도 블루홀은 설립 2년 차고 약간 성과가 잘 안 나고 있고 그리고 NC소프트랑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한준 대표는 블루홀 투자건에 대해서 회고를 할 때마다 장병규 의장을 보고 반했다는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했는데요. 진짜 거의 러브레터처럼 많이 쓰시더라고요. 페북에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일화가 뭐가 있었냐면 알투스가 투자하기 전에 원래 블루홀이 어떤 VC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었대요. 그리고 김한준 대표님이 그 투자 계약서를 볼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회사가 망하면 장병규 의장님 개인이 책임을 지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장병규 의장 개인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계약이니까 차라리 그 조항을 빼고 대신 우리가 조금 더 한 20% 정도 좀 낮은 가치로 투자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장병규 의장이 본인 때문에 다른 공동창업자가 그건 손해를 보는 거다.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김한준 대표님이 이렇게 공동창업자들을 챙기는 창업자가 있는 회사라면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다행히도 그 약간 장병규 의장의 그런 개인 책임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그 투자건은 무산이 됐고 그 이후에 그 얘기했던 기업 가치들 사이에 적정한 타협 선에서 알토스가 투자를 진행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뭐 이제 결론은 해피엔딩이었죠. 그렇죠. 블루홀은 2017년에 배틀그라운드로 대박을 치고 2021년에 상장 흥행에도 성공을 하면서 알토스의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리 잡았습니다. 크래프톤이 상장 당시의 기업 가치가 20조 30조 원 이 정도를 찍었고요. 뭐 실제로 케인의 투자 파트너스나 스톤브리지 벤처스처럼 당시 크래프톤에 투자했던 다른 VC들도 거의 역대급 VC 역사에 남을 정도의 수익들을 냈습니다. 정말 이건 영화화해야 되는 사연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저 두나무 투자 히스토리 썼었는데 크래프톤 투자 히스토리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할 회사가 어디죠? 네, 두 번째로 언급할 회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네, 배달의 민족에 처음으로 투자한 VC는 본앤젤스예요. 근데 본앤젤스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장병규 의장님이 설립한 VC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본앤젤스의 강석훈 파트너가 배달의 민족을 발굴한 투자자인데요. 이분이 김한준 대표에게 배민을 되게 열정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알토스에서도 투자를 검토하게 됐다고 하고요. 근데 의외로 투자 결정이 그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안 났대요. 이게 미국 쪽 파트너들이 한국 배달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해서였다고 하고요. 이 대목에서 김한준 대표를 처음 만났던 순간에 대한 그 배달의 민족 김봉진 전 의장의 회고를 같이 보면 더 재밌습니다. 이분이 당시 김한준 대표를 처음 만났더니 당장 막 투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서비스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다 이런 조언부터 하시더래요. 그래서 사실 이때 다른 유명 VC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결정이 된 상태이긴 했는데 알토스에서 투자받고 싶다는 오기가 생겨서 약간 수개월에 걸쳐서 목표 지표를 달성해서 투자를 따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김한준 대표는 김봉진 대표는 몇 달 정도 이렇게 꾸준히 데이터를 받으면 그래서 성장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행동에 대한 그 양쪽 사이드의 소감이 다 언론에 공개되어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2019년에 4조 원을 넘는 가치로 M&A가 결정이 됐습니다. 2021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뭐 약간 기사들 보니까 거의 1조 원 가까이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었을 와, 좋겠다. 정도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리진 않았지만. 네. 마지막으로 언급할 회사가 어딜까요? 마지막 회사는 토스입니다. 알토스가 토스에 투자한 에피소드도 꽤 유명하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비슷해요. 토스의 아래도 하면 알토스. 네. 토스 이승건 대표가 토스 출시 이전에 8개의 서비스 만들었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좀 유명한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천신만 공고 끝에 토스를 출시했음에도 정부에서 이걸 불법으로 판단해서 서비스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사업을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지, 돈은 다 떨어졌지, 되게 막막한 상황이었는데요. 또 이때 국내 VC들이 이런 토스가 당시 이제 불법 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었으니까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이승건 대표는 뭐 이제 계속 창업 경진대회 같은 곳에 나가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곳이었던 큐프라이즈라는 대회에서 알토스 김한준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김한준 대표님이 토스를 보고는 내가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1등을 안 주셨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이야기 아는데 이거 또 자칫 잘못 생각하면 네. 그럼 다음 이제 창업 경진대회에서 1등한 플레이어들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나 왜 1등 혹시 그리고 막 2등은 약간 헛된 희망을 혹시 네. 나 투자하려고 네. 그렇게 부작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네. 해봤어요. 뭐 그런 생각 네. 안 하셨겠죠? 한팀님께서는? 아니지 않을까요? 네. 네. 아마 이렇게 안 주는 분도 별로 없지 않을까요? 결국 어쨌든 토스는 어려운 시기에 10억 원의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었고요. 알토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버티고 결국 서비스를 재개해서 현재의 토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알토스는 토스에 되게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강력한 우군인데요. 그렇죠. 이승관 대표는 김한준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면 토스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틀린 말도 아니죠. 네. 그래서 아직 뭐 토스는 사실 엑시트를 한 케이스는 아닌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토스 하면 토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알토스 안에 토스 있다. 저 뭔가 닮았어요. 네. 왠지 닮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언급도 안 하면 서운한 포트폴리오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잠깐 짧게라도. 예. 해외에서는 사실 알토스는 로블록스의 투자자로서 위상이 더 크고요. 그 외에도 하이퍼 커넥트, 당근마켓도 투자했어요. 그리고 두나무, 소카, 크림, 직방, 지그재그, 29cm에도 했습니다. 네, 이런 굵직한 기업들에 투자를 했고요. 더 꼬우려면 얼마든지 더 꼬울 수 있지만 그러려면 제가 래퍼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래퍼 되시죠? 패스하겠습니다. 네, 절레절레. 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알토스는 저도 알아요. 저희가 그 VC DB 만들 때 알토스를 그래도 너무 넣고 싶잖아요. 솔직히 너무 활약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혜리님은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자료를 찾으시고 또 알토스 쪽에 직접 연락하셔서 자료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알토스의 히스토리부터 창업자, 대표, 포트폴리오까지 이렇게 잘 짚어보는 방송 다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정말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도 많고 저도 몰랐던 내용들도 많아서 정말 너무 재미있게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족을 하나 달자면 이제 이걸 쓰다 보니까 그러면 알토스에서 투자를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토스가 원래는 추천 기반으로 딜소싱을 많이 했대요. 뭐 주변 인물들 네네. 아니면 기존 포트폴리오사 대표님들 이렇게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작년부터는 별도의 웹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투자 검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구글에 알토스 벤처스 검색하면 바로 상단에 노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분들의 투자 기준도 나름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요즘 VC들이 막 그렇게 누구나 연락 보낼 수 있는 페이지 이런 거 많이 만드시는데 알토스도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는 오늘 첫 VC 약간 파헤쳐보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떠셨는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정보들을 잘 갈무리해서 여러분에게 빠르게 가져오는 아스쇼가 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선풀 달고 선물 받아가세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